먼저 오늘 이제 그 카페에 무엇을 하실지 조금 알려드릴게요. 자, 카페 종류는 크게 독립 카페, 그러니까 개인 카페들이죠. 이제 소규모로 있는 것들, 그걸 크게 볼 때 독립 카페와 프랜차이즈 카페 두 개로 크게 나눠집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건 독립 카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규모며 무슨 거기 집기를 들면 뭐 디자인, 메뉴 다 내 맘대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누구도 개입받지 않지만 오로지 본인이 다 책임을 져서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약간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 아닌 스트레스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약간 결정장애 있으신 분 조금 힘들어하세요. 왜냐하면 어쨌거나 디자인이나 뭔가 그런 건 전문 업체에다 맡길 텐데 시안이 오면 결정을 못 하세요. 이게 낫나 저거나 막 주변에 막 물어보고. 근데 본인이 너무 흔들리면 안 돼요. 너무 팔랑귀도 안 되고 그렇다고 너무 또 고집세도 안 되고 중심을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게 또 힘든 게 또 카페네요. 그래서 독립 카페와 그다음에 흔히 이제 우리 대형 카페들 있죠. 그래서 프랜차이즈 크게는 두 개로 나눠집니다. 자, 먼저 독립 카페 그 장단점 볼게요. 먼저 장점은 모든 결정은 나한테 있어요. 누가 뭐 본사에서 뭐 이렇게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장점은 있어요. 그래서 하기 싫으면 그냥 빼면 되고 저거 아닌 것 같아. 저거 안 팔리니까 저건 안 하고 싶어. 근데 저거 저거 약간 유행인 것 같네. 그럼 저거 좀 만들어 볼까? 저거 좀 팔아 볼까? 할 수 있어요. 메뉴에 바로바로 넣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시간도 하다 보니까 이 시간대는 정말 내가 이렇게 가게 오픈한 거 대비 안 나오는 것 같아. 시간 조정. 근데 보니까 술 드시고 요즘 커피 많이 드시는데 조금 내가 피곤해도 좀 시간을 좀 더 늦춰볼까? 그 모든 결정권은 본인한테 있습니다. 또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빨리빨리 대처할 수 있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메뉴 같은 거 바꾼다던가 아니면 뭐 시간 조정을 한다던가 뭐 여러 가지 그런 게 내가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죠.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게 장사가 잘 됐어. 그러면 프랜차이즈로 만들 수 있어요. 내 이름을 걸고. 그래서 요즘 중소기업의 카페 처음 작은 걸로 시작했다가 이걸 체인 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 여기 하고 싶다 그래서 그러면은 그걸로다가 또 이익 창출이 훨씬 더 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해서 그런 프랜차이즈는 이미 있는 거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내 자본에, 이걸 물론 프랜차이즈도 마찬가지지만 내 그 자본에 따라서 그 규모를 선택 가능합니다. 뭐 주방 규모, 나는 디저트를 더 중점적으로 하고 싶기 때문에 주방을 크게 하고 오히려 매장은 이제 다 테이크아웃 하는 쪽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매장을 그렇게 크게 할 필요 없어. 뭐 이런 것까지도 내 결정권에 다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 단점은 모든 게 내가 선택을 해서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 스트레스 엄청 난 거죠. 그리고 잘못되면 말 그대로 쫄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 굉장히 스트레스입니다. 그리고 정말 아까 얘기했처럼 다 모든 걸 결정을 해야 되는데 결정장애 있으신 분들 조금 힘들어 하세요. 그래서 빨대, 예전에는 빨대가 그냥 하얀색 뭐 이런 거 하나인데 요즘 색깔이 너무 다양해졌어요. 심지어는 요즘 친환경 빨대라고 해서 대나무 빨대, 또 유럽에서는 그 스파게티로 만든 빨대, 뭐 제가 요번에 카페쇼 갔을 때는 풀로다가 만든 거래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돌돌돌 말렸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종이는 조금 시간이 지나면 물러지는, 얘는 그러지도 않고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경영 기술이 내가 그 전문적인 경영 이런 카페에 대한 걸까 없으면 어디다 물어볼 데가 없어요. 프랜차이즈는 본사에다 이렇게 이거 왜 이렇게 안 돼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심지어는 작은 포스 우리 그 계산하는 거 이것조차 안 되면 이거 도대체 왜 안 되는데 이거 와서 좀 봐달라고. 그리고 머신이 안 되면 머신 이거 안 된다고 와서 좀 보라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본인 가게는 누구한테 물어볼 수가 없어요. 본인이 다 이 업체에다 다 일일이 전화해서 이거 왜 이래요? 저래야 돼요. 다 해야 돼. 다 신경 써야 돼요. 그러다 보니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네, 성격인 거죠. 본인이 맞는 성격, 그 성격에 맞춰서 선택하면 돼요. 자, 반면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모든 걸 본사에서 다 해줘요. 심지어는 홍보도 다 알아야죠. 그래서 우리 그냥 사실을 어디 이름 스타벅스고 뭐 카페 베네고 그냥 간판만 이대하고 딱 보면 그냥 거기 들어가면 되잖아요. 얘는 맛이 뭐가 있고 심지어는 저는
뭐 제가 이렇게 스타벅스를 이렇게 막 좋아하는 게 아니지만 어떤 분은 알스타벅스의 그 사이즈며 거기에 들어간 메뉴 다 깨고 계세요. 그래서 가자마자 그냥 서슴없이 그냥 두드럭 주문하세요. 근데 저는 보면 한참 봐야 돼요. 아, 뭐가 있지? 사이즈는 저건 너무 큰 거 같고 뭐 이렇게 골라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까지 다 이미 오래됐기 때문에 본인이 일부러 앞에다가 우리 그 조그만 그 카페 앞에 보면 이렇게 홍보용으로다가 있죠. 그래서 여름에 뭐가 나왔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홍보를 하죠. 이런 것처럼 해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미 본사에서 다 해주고 포스터도 거기서 다 갖다 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편한 거고 이미 아까 얘기한 것처럼 메뉴랑 사람들 다 이런 것들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검증된 거기 때문에 조금 리스크가 적습니다. 또한 소액 자본이라 물론 이제 크게 하는 그 평수에 따라 좀 틀려요. 그래서 모든 게 어쨌거나 표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좀 편리하게 빨리빨리 진행이 돼요. 아까 우리가 처음에 제가 사업계획서 할 때는 정말 장기간에 걸쳐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딱 내가 그 프랜차이즈랑 하기로 계약하는 순간 정말 순식간에 시간이 후딱 해버려요. 왜냐면 그게 돈이기 때문에. 그래서 되게 빨리 진행되고 본인은 정말 판매에만 신경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단점은 이게 초기 자본이라는 것이 어쨌거나 굳이 안 들어가도 되는 돈도 본사에 줘야 되는 돈들이 있어요. 그래서 초기 자본이 이 조그맣게 하는데 소액으로 투자한 카페에 비해서는 투자 자본이 좀 비쌉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로열티가 들어가죠. 그리고 본사와의 갈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그런 걸 얘기를 계속하면서 해야 되는 것들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정해진 그 메뉴 그 레시피 그게 딱 있어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개인적으로 뭔가 내가 더 뭔가를 하고 싶어 뭔가를 더 판매하고 싶어 이게 용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창의적인 걸 요구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게 됩니다. 제가 요거는 살짝 비교를 해놓은 거예요. 평수가 달라서 금액은 당연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변동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조금 감액해주는 경우도 있고 뭐 하는데 보면은 이제 로열티, 가맹비, 뭐 홍보부 해서 들어가는 금액들이 쫙 있어요. 그래서 그나마 이제 백다방 같은 경우는 굉장히 소규모로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뭐 홍보비를 여러 가지 뭐 제해주는 것들이 조금 있다고 해요. 그래서 프랜차이즈 하는 업계에서는 조금 뭐 여기가 좀 그나마 괜찮아. 아니면 또 이데아가 또 굉장히 보편적으로 해서 맛도 근데 커피 맛도 나쁘지 않은 거예요. 이 비싼 스타벅스 이런 거에 비해서도. 그래서 그러면 가격 대비 또 이데아가 더 나은 비교를 많이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프랜차이즈는 만약에 나는 처음부터 카페 하는 게 부담스러워. 난 잘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럼 차라리 프랜차이즈 하는 건 저는 권해드립니다. 단 할 때 한 곳이 아니라 다 사이트 들어오면 이 프랜차이즈점에서 그 사업 설명회라는 거를 해요. 다 가보셔야 돼요. 그래서 다 비교해보고 다 이렇게 리스트를 해서 다 저처럼 쫙 비교로 라인을 다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가격 대비 다 검토를 해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는 지금 그거 빠져 있어요. 임대료 같은 거 뭐 이런 것들은 빠져 있습니다. 빠진 금액들이 이렇다고 보시면 돼요. 자, 장단기형 카페를 어떤 걸 내가 할 건지를 고르셔야 되는데 누구나 잘 돼서 꾸준히 되는 카페 그게 당연히 원하는 거겠죠. 근데 간혹가다 아니 나는 계속 할 생각이 아니라 왜 유행인 것들이 있어요. 유행은 정말 잠깐 유행이 보물처럼 빵 터졌다가 일순간 사그러지는 게 있어요. 그것만 찾아서 창업하신 분들이 있어요. 의외로 많습니다. 뭐 치킨도 갑자기 인기 있는 치킨 몇 가지 있거든요. 그럼 그것만 진짜 반짝하고 팔아 넘기세요. 그리고 다른 아이템을 찾아서 그거 반짝하세요. 그럼 정말 특수로 그때 수익을 딱딱딱딱 버세요. 근데 그거 이제 그대로 넘기기 때문에 본인은 손해나는 거 없고요. 그래서 내가 장기적으로 꾸준히 할 건지 아니면 정말 반짝 특수를 노리고 할 건지도 선택하셔야 됩니다. 의외로 나는 당연히 누가 단기로 해. 돈 아깝게 투자했는데.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거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어쨌거나 권리금을 또 받고 넘기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틀리지 않고 만약에 장기형으로 간다 그러면 너무 유행에 민감하게 그 시대에 맞게 하는 거는 또 피하셔야 됩니다. 물론 인테리어는 몇 년에 한 번 주기적 길게는 5년 조금 넘게 해서 한 번씩
바꿔주시는 게 좋은데 그것도 좋지 않으려면 무난한 거, 나무라던가 그냥 내추럴한 것들 이런 거는 그냥 해도 돼요. 근데 최근에 제가 몇 년 전이죠. 한참 전인데 벨벳 그 소파 의자가 유행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카페를 가든 그 약간의 공주품 같은 벨벳 의자 뭐 이런 게 유행한 적이 있었어요. 막 이랬는데 어느 순간 그게 다 있다가 어느 순간 싹 빠졌어요. 근데 요즘 최근 들어보니까 이렇게 금태 두른 테이블들 있어요. 이런 것들은 어쨌거나 또 시간이 지나면 식상하기 때문에 또 바꿔줘야 돼서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어디서나 무난하게 할 수 있는 거 그런 걸 선택하는 게 가장 좋겠죠. 자, 그래서 한국 시장, 한국 카페 시장을 보면 변화가 굉장히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단 디저트가 너무너무 다양해졌어요. 그죠? 요즘 카페 가서 디저트, 그냥 무난한, 디저트 없는 데도 있어요. 그냥 간단한 치즈케이크 하나 있던가? 근데 거기는 말 그대로 감성을 파는 곳이기 때문에 뒤에 사진 보여드릴게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거기는 디저트가 필요 없는 곳이지만 디저트가 일단은 중요해요. 그래서 식사를 하고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디저트 맛있는 곳 가야 돼라는 분이세요. 여자분들 그런 분 많거든요. 그래서 디저트 찾는 분도 있고. 일단은 또 SNS 완전 최고 아닌가요? 어디나 다 그거 찾아서 가요. 심지어는 제가 아는 카페 같은 경우는 카페에 전화번호가 없어요. 연락 주시려면 그 인별로 연락 주세요. 막 이러세요. 그래서 저 인별 없는데요. 그제서야 마지못해서 핸드폰 번호를 주세요, 사장님이. 그러니까 이 SNS가 굉장히 이걸로다가 다 홍보를 하고 이걸로 다 소통을 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SNS 안 하면 안 되죠. 그래서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카페에서 중요한 거 SNS입니다. 그 다음에 카페가 너무너무 여기저기서 잘 된다, 여기저기서 뭐가 잘 된다. 너무 많은, 아까 얘기했죠. 진입장벽이 낮기 때문에 창업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 카페가 진짜 많지 않나요?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어느 나라를 돌아도 이렇게까지 카페가 많은 곳이 있나 싶을 정도로 많은 것 같아요. 중국도 좀 많은데 중국은 워낙 나라도 크고 우리는 워낙 조그만데 작은데 불구하고 많잖아요. 어느 곳 카페 없는 곳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성 사회 지출이 높아가면서 그 다음에 이 지위양세도 높아졌죠. 그러면서 더 카페에 대한 그러니까 예전에는 여자들이 그냥 대부분이 출근하고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서 이렇게 막 돌아다니 이런 게 없어요. 근데 요즘 다니다 보면 카페에 거의 반 이상이 여성분들 아닌가요? 직장인분들도 있고 학생분들도 있고 아니면 이제 일하시면서 잠깐씩 뭐 하면서 뭐 프리랜서로 하지만 그거를 뭐 카페에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역량에 의해서 카페가 커진 것도 있어요. 여성 취향에 맞게 바뀌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카페가 남성적인 카페는 별로 없지 않나요? 거의 여성 위주로 맞추지 않나요? 그 여성 취향에 맞추다 보니까 중요한 거 요번에 제가 놀란 거 이 4차 산업혁명 기술 도입에 대한 카페들이 많습니다. 카페쇼에 이번에 작년부터 이게 제가 놀랬었던 건데 일단 인건비가 비쌉니다. 그러다 보니 무인 카페도 많이 생겼고요. 로봇도 생겼고요. 로봇도 제가 그때 봤을 때는 에스프레소 머신으로 뽑는 것만 봤는데 뭐죠? 핸드드립, 그래서 일정 물줄기를 주는 그걸 봤는데 아예 에스프레소 머신을 뽑는 기계들. 그래서 그때는 거대한 기계였어요. 로봇가 좀 이만한 애인데 1억이 넘었어요. 그래서 저거 손익분기 뽑으려면 얼마큼까지 몇 잔을 뽑아야 되는 거 막 이 생각을 할 정도로. 그래서 저거는 좀 가성비 안 나오는 것 같았는데 그거를 딱 커트를 해서 몸 이 팔 부분만 움직여서 좀 이따 사진 보여드릴게요. 그런 부분만 나오는 거 굉장히 많아진 거죠. 근데 그거 두면 사람을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맛이 평균적으로 똑같은 맛을 낼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형태도 다양해지고 대형화되고 메뉴도 고급화됐습니다. 그래서 한국 카페 시장이 굉장히 완전 너무 버라이어티해진 거죠. 그래서 이거를 모든 거를 분석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려는 카페 어떤 포커스를 맞춰서 어떻게 할 건지. 인테리어가 중요하지 않아요. 대부분이 카페 하려면 인테리어부터 먼저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인테리어는 부수적인 거고요. 그 전에 신경 써야 되는 것들이 이렇게 많다라는 걸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메뉴의 고급화 다양합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전에는 커피 기억하시는지 모르는데 예전에 저 대학교 때 자댕이라는 그 브랜드가 처음 미국에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때는 우리는 믹스커피, 다방커피 익숙했었다가
자되는 거에서 커피를 이렇게 커피포트에다가 우려서 그거를 판매를 했어요. 그것도 히트쳤어요. 초반에는. 그러다가 에스프레소 머신이 들어오면서 다양한 커피 베리에이션이 들어오고 미국의 스타벅스 들어오면서 그 시스템을 또 우리나라가 배우고 우리나라도 그거에 따른 다양한 카페 체인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메뉴들이 너무너무 많아진 거죠. 커피 메뉴 다양해졌죠. 차 메뉴, 차도 예전에는 진짜 그 티백 종류 그걸로 하는 게 거의였어요. 우리 기억하시죠? 기내 타면 커피 드실래? 차 줄래면 립톤 티 딱 하나 이렇게 준 거. 그 정도로 단순했어요. 근데 지금 티 메뉴 어딜 가면 홍차 종류도 이제 굉장히 많아지고 대용차 종류서부터 꽃차서부터 너무 많아졌어요. 그리고 수제청으로 만든 것도 다양해지고 또 심지어는 우리나라에 영국에서 유명한 그런 차 전문 브랜드까지 들어오게 되고 또 로스팅한 아예 커피뿐만 아니라 제가 아까 얘기했죠. 커피보다 원두, 생두를 로스팅해서 판매하는 이게 또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나요. 그래서 뭐 한대던가 그다음에 커피라던가 차에 어울리는 전문 디저트들도 많아졌습니다. 그 전문화된 거죠. 예전엔 카페에 가면 몽창 이렇게 다 놨었다면 여기 나는 스콘이 스콘만 팔고 나는 무슨 케이크 종류 조각 케이크인데 딱 치즈케이크 전문 치즈케이크만 팔고 생딸기 케이크 그것만 할 거야. 그것만 딱 팔고 뭐 다코아즈 마카롱 딱 그 특화된 것만 딱 전문점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모든 디저트를 다 할 필요는 없지만 그중에서 내가 자신 있는 것 같아요. 그 한 종류들만 전문적으로 파고 드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거와 가장 어울리는 음료를 서로 잘 맛의 매칭을 좀 잘 시켜야 돼요. 그래서 그것도 중요하고요. 아까 디저트 굉장히 전문점 많이 생겼죠. 초콜릿 전문이라던가 뭐 이거는 다양한 일반적인 빵들이지만 스콘이라던가 그다음에 크라상이 또 갑자기 인기 있어지면서 크라상 종류도 여러 가지 토핑을 올리면서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 아까 계속 반복되는 것처럼 대형화되고 있는 거죠. 규모가 어마무시합니다. 지금 이게 보이시는 모르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미터나요? 재보지를 않았는데 이게 원래는 식당이었다고 해요. 근데 식당이 장사가 안 돼서 오히려 이렇게 근데 원래 이 컨셉도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초창기는 장사가 안 됐었어요. 카페가. 근데 그 나무라던가 이런 거 가운데 진짜 연못이랑 이런 거 막 놓고 해가지고 굉장히 편안하게 그리고 디저트를 다양하게 만들어 놓으면서 이 단가를 다 올려버렸어요. 그래서 오히려 단가를 올렸는데 장사가 더 잘 되는 거죠. 그런 거.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영종도에도 김포였나 했는데 굉장히 커요. 여기는 가족 단위로 여기도 무척 가족 단위로 가지만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가족이랑 어디 가지를 못하니까 이런 대형 카페들을 찾아가는 거죠. 멀어도 가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밥도 먹고 그 주변에서 뛰어놀기도 하고 차도 마시고 얘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바뀐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대형화의 반면 카페들이 다 각자 소규모인 경우는 개성이 강해졌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에 한동안 폐 공장, 폐 학교, 또 이렇게 조금 진짜 쓰러져 가는 쓰러져 가는 것까지는 뭐 같냐면 되게 오래된 것들, 뭐 무슨 심지어는 제가 뉴스에서 한번 TV에서 본 것 같은데 목욕탕을 뭐 이렇게 옛날 목욕탕 그거를 그냥 컨셉 그대로 살려서 거기서 카페를 하는 정말 특이한 카페들이 많습니다. 그런 거 제주도에서 완전 앞에가 이거 감귤밭이에요. 딱 보이게 한다던가. 그다음에 이거 의외로 1층 같아 보이지만 전통 찻집 티 카페인데 오히려 얘가 5층인가 6층이에요.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죠. 이거는 디자인이 2차원적인 거 이런 디자인으로 컨셉을 한 거였어요. 여기는 한국 사람보다 오히려 외국 사람들이 더 많이 옵니다. 그리고 이건 차 전문. 그래서 차 여기가 얼만큼 이 하시는 분이 전문적인지 알 수 있게끔 차 종류를 다양하게 색깔별로 되게 배치를 예쁘게 했습니다. 우리 학과 교수님이죠. 그 다음에 저기는 항림다방이라고 그래서 굉장히 오래된 진짜 말 그대로 지금도 다방이라고 해. 지금은 이제 다방이라면 뺐죠. 그냥 항림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컨셉이 옛날 컨셉 그 다방 컨셉 그대로예요. 그래서 여기는 디저트는 별로 없고 말 그대로 감성을 파는 곳이라고 보면 돼요.
다른 곳은 뭔가가 맛있는 디저트 분위기 뭐 이런 것 때문에 가는 거 얘기하는 거 이런 것도 있지만 여기는 전통성 때문에 일부러 찾아가려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물론 여기는 이제 요즘 원두도 같이 팔고는 있지만요. 그다음에 메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다양해졌어요. 뿐만 아니라 차에서도 커피에서도 뭐 커피 음료 그다음에 브런치 메뉴 뭐 이런 것들이 다양해졌죠. 그리고 중국차 같은 경우도 이 안에서 예전에 중국차집 가면 뭔가 디저트가 이렇게 뭐 많지 않았었어요. 먹을 수 있는 게 차를 계속 마시기 때문에 뭐 디저트를 많이 안 먹었지만 지금은 이제 여기서조차도 이제 디저트를 조금씩 팔면서 왜냐면 디저트가 없으면 좀 심심하다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메뉴의 다양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짜면 우리 굉장히 많이 뉴스화되죠. 뉴스 보면 정말 이 4차 산업혁명 기술에 대한 얘기가 하나씩은 거의 매일 나요. AI가 나오든 로봇가 나오든 무슨 사물 인터넷이 나오든 뭐 빅데이터가 나오든 아무튼 뭔가는 하나씩 나와요. 근데 이게 다 카페에 적용된다는 거죠. 자, 미국에서는 드론으로다가 커피 배달을 한다고 합니다. 이제 아마 이거 실용화되는데 한국은 미국은 이제 워낙 땅덩어리가 커요. 그래서 하는 게 상관이 없지만 한국은 워낙 그 법규 규제가 조금 강해서 건물 사이 이렇게 다니면서 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얘는 좀 실용화되기가 좀 어렵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기사에서 본 건데 이 무인 로봇이죠. 얘다 넣고 통장 열면은 하고 근데 여기는 어떻게 보면 쇼핑몰 같은 거, 아파트 같은 거, 그러니까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장애물 없이 할 수 있는 경우는 굉장히 좋은 거죠. 그리고 이제 무인 카페. 인건비도 비싼 데다가 어차피 균일한 맛을 내기 위해서는 이제 무인 카페에서 다 얼음이며 다양한 메뉴들, 차 메뉴들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빅데이터라고 해서 손님들 그거를 다 데이터 분석을 해서 이 사람이 딱 왔을 때 그 사람의 취향을 다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해져 시대가 됐고 그다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로봇가 다 에스프레소 머신이에요, 얘가. 그래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시키면 요 앞에 하나 둘 셋 그래서 1번 2번 3번 주문한 사람 앞에서 키오스크에서 번호 눌러서 나는 무엇을 시킬지 하면 얘가 알아서 뽑아오는데 45초에서 긴 거는 1분 20초까지 걸린다고 해요. 사람이 만드는 거랑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렇게 다양해지고 있어요. 또한 이제는 키오스크 너무 보편화됐죠.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심지어는 식당에서조차도 다 키오스크로 다 메뉴 주문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그렇고 이렇게 그 카페에서도 내가 키오스크로 주문해서 테이블에 앉아 있으면 얘가 음료를 갖다 놓고 테이블에다 갖다 주고 다시 복귀를 하는 거죠. 요번에 이제 카페쇼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제가 이제 찍어 온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아까는 에스프레소 머신을 뽑는 기계였다면 얘는 핸드드립 뽑는 기계예요. 그래서 물줄기를 균일하게 얘가 올려서 계속해서 맛있는 커피를 추출을 하는 거죠. 대신 이거는 반자동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사람이 일단은 이 뒤에 있어서 기계가 하는 거는 추출하는 것만 해주는 거예요. 이 커피 물론 이제 잔이 있고 커피 용량을 논다던가 분쇄를 해놔서 논다던가 이런 거는 사람이 뒤에서 하는 거고 그 나머지는 기계가. 그런데 여러 잔의 우리가 핸드드립을 했을 때 주문이 동시에 들어왔는데 하려면 한 사람이 핸드드립을 계속 하면 힘들겠죠. 근데 이건 기계는 진짜 얘를 쭉 놓으면은 그냥 계속 일괄적으로 똑같이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효율적인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들, 그래서 요런, 향후에는 워낙, 왜 그거 아시죠? 이제 직업이, 우리가 현존하는 지금 현재 직업 중에서 거의 80%가 없어진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 부분들도 다 기계가 대체하는 세상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제가 계속 얘기한 거 이제 창업 목적이에요. 우리 아까 육하원칙에 대한 거 그 부분 다 포함돼서 있습니다. 내가 왜 창업하려고 하는지 이게 생계 유지를 위해서인지 부업을 해서 그런 건지 근데 생계 유지를 위해서 하는 거라면 저는 조금 말리고 싶다. 초기라면 만약 그 전에 이 경험이 있으셨던 분이면 아니에요. 그렇다 그러면 정말로 그분은 여기 올인해서 정말 더 잘 되게 하셔야 돼요. 근데 처음이시라면 조금은 더 고민을 해보셨으면 하는 거고 체이나 프랜차이즈 할 건지 어떤 건지 그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거고 자금에 대한 거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존 내가 어떤
했던 일이 있으면 그거랑 연결. 만약에 내가 나는 이제 뭐 우리 이제 차문화교육 학우님 같은 경우는 이제 차를 많이 공부하셨잖아요. 그러면 차에 대한 공부도 했고 차 사업도 조금 하셨던 분은 그럼 차하고 연결해서 카페를 같이 연결해서 하면 좋겠다. 그러면 좋겠죠. 더 전문가죠. 내가 차 판매 경력이 이만큼 되는데 판매는 완전 더할 나위 없는 거죠. 또 반면 제가 아는 친구가 요가를 했는데 요가 안에도 조그맣게 카페 해놓는 거 아시죠? 나오면서 이제 차 마실 수 있게 허브차 같은 거 판매 같이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요가 운영을 하면서 옆에 조그맣게 샵인샵으로다 카페도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뭐 그렇게 한다는 거야. 아니면 굉장히 큰 플러샵을 하는데 옆에 조그맣게 테이블을 놓고 차도 같이 파는 거예요. 그래서 허브차도 그렇고 그 꽃차도 같이 봐요. 되게 잘 어울리지 않나요? 그래서 뭐 그렇게 연계를 한다던가 그렇게 해서 카페를 하는 거 고민해본 거 그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창업하는 목표 또 하나가 커피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어요. 정말 커피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커피, 차, 너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차 좋아서 찻집 하시는 것처럼 커피에 대한 것도 너무 높다 보니까 이제는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은 커피 산지까지 가서 그 생두를 구해서 직접 로스팅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창업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분은 다니다 보니까 장소가 아니면 또 어떻게 하다가 물려받은 땅이 있는데 여기 주변이 좀 특이한 것 같아. 그리고 근데 여기는 뭐 하기가 애매한데 카페 하면 그나마 괜찮을 것 같아. 이런 장소들이 있어요. 그리고 특이한 저희가 생각하는 컨셉이 있다. 그렇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상관없습니다. 그러면은 창업을 하셔도 뭐 무방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계속 강조하죠. 컨셉, 사업 설명서 항상 써야 됩니다. 정말 중요해요. 이거는 10번, 1000번, 100번 말해도 부족할 정도로 이거 계속 제가 아까 것도 계속 다 쓰셔야 돼요. 여기 자금적인 거, 인적인 거, 기술 내가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이 기술에는 요리하는 거서부터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음료의 객단가 하나당 얼만큼 팔아서 이게 하루에 몇 개 팔아서 한 달 수익이 얼마큼 나면은 그게 한 달 정도 됐을 때 월세랑 상그람 인건비랑 비품비랑 다 해서 다 제하고 수익이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아. 적어도 200 이상은 나와야 돼요. 자기 인건비 포함해서. 근데 그래야지 수익이 나오는 거예요. 보통 자기 인건비를 빼시는 분이 있는데 자기 인건비 당연히 본인 인건비인데 그것도 포함해서 얼만큼 나올지 다 세세하게 적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매장 형태. 그 다음 문제예요. 컨셉은 인테리어 같은 경우는 그 다음 문제예요. 테마, 어떤 테마로 할 건지 디자인들 뭐 여러 가지 있겠죠. 뭐 어떤 판매 방식 같은 거 아까 그런 것도 있고 뭐 연계를 해서 할 건지 그냥 간단하게 할 건지 디저트만 할 건지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테마 무엇을 할 건지 그다음에 인테리어, 아웃테리어 안에 인테리어뿐만 아니라 밖에 외관에 있는 뭐 그 사인이라던가 전부 다들 그런 것까지 생각해야 돼요. 그런 디자인들, 가구, 심지어는 가구, 빨대, 냅킨 하나까지 다 디자인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 거. 그 다음에 판매할 음료, 메뉴, 디저트 이런 거 어떻게 할 건지. 그 다음에 색깔. 자, 우리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디하면 파란색 딱 떠오르죠. 초록색, 스타벅스 같아. 이런 식으로 내 카페 하면 어떤 고유 색깔이 아니면 어떤 이미지라던가 뭐 떠올릴 수 있는 만한 거를 뭔가를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게 오래 가요. 그래서 뭐 카페 이름도 중요하고 로고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